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국회 입법 사항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말 더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네, 이동학 의원님. 네. 오늘 마침 법안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사법부에 반발이 있을 걸 예상했을지요? 저는 발언이 조금 수위가 센 것 같습니다. 수위가 뭐 셀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사법부에서 뭐 전 회의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대등하게 이런 정치적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 사법부의 권한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본인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서의 헌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사법부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국가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아니면 권력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이건 다 의회에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실제로 지금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더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법관 증언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도 사실상 이 재판부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건 본인들이 계속해서 아우성 쳤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특히나 전대미문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계엄 사태, 이것은 완전히 불법적 위헌적 계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판부의 신뢰를 지금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우니까 저 사람을 훨씬 더 혼내주자, 이런 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본인 스스로들이 이 재판부의 이 신뢰성을 잃는 행위들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기현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미 신뢰를 확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지를 사실상 사법부에서 먼저 대안을 내고, 예. 어떻게 그 신뢰성들을 담보해 나가는 행동으로 옮길지, 그 부분을 사실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눈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는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 의원님. 헌법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발상이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법을 바꿔서 특별재판부라는 명목으로 재판부를 다시 구성하고 판사를 갈아치우는 것.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962년에 그나마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5.16 이후에 혁명재판소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거기서 처벌받았습니다. 그때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그 혁명재판소라는 걸 설치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발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꾸 그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담재판부라고 우기면서 마치 헌법의 틀 안에 있는 것처럼 왜곡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은 제가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특검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했죠.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보가 공판기일마다 들어가고 있죠. 그 정도로 불공정하다면 이미 재판부 기피 신청했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재판장이 12월까지는 1심 재판을 마치겠다라고 예고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틀을 벗어나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 자체가 사실적으로도 사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론은 조현삼 의원께 들어볼게요. 이런 반론이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내란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의 경우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법조인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미 구속 취소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도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국정농단 사건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재판이 진행이 될까 말까 한 단계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그 여름 휴정 기간 중에는 심지어 휴가까지 다녀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만큼 지금 내란 재판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연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 진행인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고 한다면 법원은 입법부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용어로 바꾼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을 전담으로 바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법률, 지금 해당 법을 살펴보게 되면 외부의 특별한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원 내부에 이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도 법관의 경우에도 국회뿐만 아니라 변협과 그리고 법원에서 함께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 현직 법관들 중에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현재 법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 특별을 뺀 그 명칭 변화에 대해서 두 분이 고루 언급을 하셨는데 잠깐 보면요. 한 7월 말쯤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내란 특별재판부란 용어를 썼죠. 지기현 판사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9월 3일, 이달 3일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9월 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청래 대표는 역시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이란 말을 쓴 것, 특별을 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위헌 논란 의식을 한 측면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윤영 위원님, 위헌성을 의식해서 좀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방금 조윤삼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무슨 인민재판 이런 초반의 설명보다는 많이 현실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겠다라는 틀을 많이 설명하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제목을 바꾼 이유는 현행 헌법상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말고는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거죠. 하지만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용을 바꾸지 않고 제목만 바꿔서 그대로 한다는 걸 저희는 흔히 말해서 이런 걸 표지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표지가리를 할 때는 그 내용을 교묘히 숨기고자 할 때 많이 쓰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걸 보면 지금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보다 더 위에 있다.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근간은 결국 삼권 분립이고 삼권 분립에서 상호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의 권력이 마치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상호 견제를 할 수 있으며 지금의 국정 운영 방침에 있어서 민주당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꾸겠다라는 식 거의 원님 재판 수준인데요. 왕정시대였던 조선시대도 경국대전에 의해서 대명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결국 분풀이식 재판을 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재판 결과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폭풍도 민주당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우려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판부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혹은 사법부에서 아예 이 계엄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를 처음부터 설정을 해가지고 했었다면 또 직위원 재판부에서 어쨌든 그런 설화를 일으키지 않고 70여 년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을 했을 때 이러한 신뢰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놓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견제해야 되지? 독립된 존재니까 잘못을 해도 다 무마되고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 객관성이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논의 과정에서 재판부의 이름이라든가 법의 이름 이런 것들은 적절한 단어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사법부가 지기현 판사뿐만 아니라 지금 조희대 대법관 역시도 이 대선 앞두고 바로 그냥 심리 열어가지고 6만 장인가요? 이 사건 기록을 이틀 만에 지금 보고 심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느 국민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부터 포함해서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견제를 의회가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뭔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고요. 지금 이 지점에서 어쨌든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그 필요성이 지금 조금 더 올라오는 만큼 저는 국민들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많은 국민들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 이후에 재판부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좀 떨어져서 또 이런 논의가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